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진척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들이 8년 전 있었던 테이퍼링 시기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고점과 최근 흐름을 감안할 때 저평가된 종목은 조선은행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고액 자산가들은 올여름 투자 유망 지역, 이른바 투캉스 명소로 국내 주식시장을 가장 많이 선호했습니다. 한국에 이어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이 투캉스 선호 지역으로 꼽혔는데 한국의 수출 호조세에 따라 기업 실적 증가, 경기 회복 등의 기대감이 타 지역 대비 높다는 점이 선호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계 소비 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엔게이 지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최근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현대자동차 브라질 공장이 생산 라인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9일까지 닷새간 브라질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수는 양호하지만 다소 지루한 움직임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그런 흐름이 좀 더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강한 상승세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타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오늘은 신풍제약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강한 쪽으로 보자면 오펙 회담이 취소되면서 국제유가 급등 소식에 오늘은 순환매가 정유주들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 앞두고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양호한 지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마감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방향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44% 상승한 3,30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300포인트 다시 넘어섰고요. 포인트로는 14포인트 상승세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0.11% 하락한 1,04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1포인트 하락세 나타내네요. 자,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1,493억 원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524억 원 매수세 나타냅니다. 개인이 2,978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반대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1,102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463억 원, 외국인이 551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원전 관련주, 온라인 교육주, 여행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바이오주, 5G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원전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전기전이 현재 29.97% 상승한 8,890원의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윤 전 총장의 발언과 함께 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한울 5호기 출력 100% 도달 발표가 주가 상승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이 6.78% 상승한 2,91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진파워가 1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창스틸까지 현재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 교육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니능률이 8.42% 상승한 2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오늘 강세 나타내고요.
비상교육이 현재 8.24% 상승한 14,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일자리 관련주로 속하면서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가 4.99% 상승한 35,000원 나타내고 있고요. YBM넷까지 현재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사들이 해외여행 마케팅을 재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여행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현재 3.04% 상승한 81,300원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일 하반기 첫 캠페인 하나하나가 새롭다를 시작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모두투어가 1.54% 올려 세우면서 26,3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겨냥한 해외여행 상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이 2.74% 상승한 26,650원, 노란풍선까지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현재 6.89% 하락한 35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계열의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제조 소식이 사실 무근이라고 발언한 영향으로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젠이 3.89% 하락하면서 7만 9천원 나타내고 있고요. 녹십자가 3.86% 빠진 33만 6,500원, 코미팜이 현재 5.92% 하락한 1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미팜은 공매도가 3배 가까이 늘고요. 우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매트릭스까지 현재 4%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5G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도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리드가 3.98% 하락한 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노와이어리스가 1.89% 약세, 이루온이 5.61% 하락하면서 6,06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PPI가 2% 약세, 인포마크까지 현재 2%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풍제약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7.30% 하락한 6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했던 피라맥스가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신풍제약 주가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이상 시험 결과 주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장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망을 좀 짚어보는 시간 어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자동차주 그리고 2차 전지주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전망 이어질 수 있을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주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이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했어서 그런지 사실 체감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자동차주 그리고 2차 전지 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업들의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자동차주라든가 2차 전지도 1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들 업종 같은 경우 올해 연초였죠. 시장 거래 대금 증가 등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투심 좀 받쳐주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대부분 연초에 이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 이후에 주가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박스권 횡보를 좀 보였던 상황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투심과 이제 거래 대금의 이런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상승을 제약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연초 주가 고점 이후에 연초 주가를 경신한 종목 크게는 현대위아 정도 외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타이어주들 같은 경우 수익성이 차츰 올라가는 측면 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연초 주가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사항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합적으로 보자면 현대차 그룹의 이런 해외 시장 판매율이 상당히 좋게 나왔던 점,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그리고 일본차 점유율이 높게 나왔던 인도와 베트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가져가는 모습 등은 실적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에는 주가 상승으로 보답하진 않았었지만 최소한 하방을 유지하는 근거로는 계속 작용할 것이다 라는 측면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2차 전지 업종 역시도 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동차 업종으로 치면은 이 완성차 업체와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가 좀 갈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이 완성차 형식으로 볼 수 있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이 배터리 3사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면에 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 뭐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한 이런 소재 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좀 상대적으로 좋았었던 모습 좀 구분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업종 아무래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이 배터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자회사 분할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런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이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 분할 등에 따른 자금 확보에 따른 대규모 투자의 가능성, 그리고 이 투자의 수혜를 배터리 소재라든가 장비 업체들이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관련 중소형 주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상반기 상황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에는 좋았던 흐름이 이제 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상반기 때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 종목별로도 조금은 차별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좋았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들어있긴 한데요. 주가가 그동안 좀 제자리에서 움직였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유 어떤 점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아무래도 간략하게는 투자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 업종은 잘 아시다시피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우려감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감 등이 주가 흐름을 더디게 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즉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된 측면에서 이 공급 우려에 따른 생산 정체에 따른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 등이 자동차 업종의 주가를 조금 눌리는 이런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업종 역시도 연초 이후에 이 LG와 SK 간의 법적 분쟁으로 연초 이후 투심을 흔든 점, 그리고 또 폭스바겐의 이런 내재화 선언 등의 여러 노이즈가 이 투자 심리를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올해 상반기였죠. LG화학이 이 자회사 분할을 명시하면서 투자 심리를 흔들었다라는 이런 점 등이 전반적인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심을 약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회사 분할에 대한 우려감, 리스크로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인 모습에선 에코프로 그룹의 좀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문제나 법정 분쟁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주가가 좀 가지 못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하반기에는 얼마나 좋아질까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 예상 실적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 앞두고 있죠.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들 두 업종 모두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이 상당히 좀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시청자님들 다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이 신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차종이 3개월 이상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인기 차종 같은 경우 6개월, 1년을 넘어가는 건 기본인 상황인데요. 뭐 그 배경엔 앞서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현대차 그룹 이런 공급 부족 사태도 불구하고 2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 공급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나은 호실적을 기록한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는 곧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좀 해소된다면 더 큰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당연스레 최근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좀 될 것으로 좀 예상된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측면 등은 이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약 2년여간 눌려왔던 수요, 뭐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라든가 뭐 상반기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따른 억제된 수요가 하반기에는 수요 급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신차 사이클상 7월에 이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가 출시된 측면 등과 더불어서 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 매출 확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현대차 역시도 이 아이오닉 시리즈의 흥행이 상반기에는 이런 공급 부족 사태에 힘입어서 생각보다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하반기에도 이 아이오닉 시리즈 역시도 하반기에 좀 흥행을 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에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주가 역시도 최근 눌려왔던 측면이 큰 만큼 이 주가 가격 부담은 덜하다는 점에서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시점부터는 투자 호흡을 조금 길게 갖고 모아갈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 이 하반기 역시 호실적이 좀 기대되는 측면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 자동차 업종과도 연관지어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전기차의 양호한 이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연초 이후에 계속 양호한 판매량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하는 모습 등은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 시장의 이런 바이든 정부의 정책 효과 등이 점차 반영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은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과 더불어서 이 투심 자체가 특히 우리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에게는 아직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는 점에선 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환되는 이런 요인이 하반기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팩트는 크게는 두 가지. 이 전기차 등 전방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노스볼트 등 이 고객사의 내재화 관련 우려감, 그리고 LG와 그리고 연이은 SK이노베이션의 이 분할 관련한 투자자들의 투심 약화 등은 좀 주가 상승을 제약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큰 틀에서 이 2차 전지 업종 하반기에도 당분간은 이 배터리 3사 등의 주가는 좀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삼성 SDI가 분할 요소가 없는 모습 속에서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치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이 투심 전환의 요인이 없다면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면에 소재라든가 장비 업종들 최근 주가도 좋긴 하지만 이런 밑단에 위치한 업체들 같은 경우 시장 성장이라든가 이 투자 확대에 따른 효과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원화해서 바라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완성차, 자동차 업종과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주들 좀 더 자세히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한 그 수요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2차 전지 쪽도 당연히 전기차 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네요. 당분간 좀 주가가 횡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인범 과장님이 직접 꼽으신 2차 전지주 그리고 자동차주 중에서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어볼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겠지만 일단 자동차 업종 내에선 현대모비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탑픽 종목으로 꼽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를 같이 관심에 두시면서 현대모비스 역시도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이 전기차 관련한 이런 모멘텀이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그룹의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 eGMP의 최대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현대모비스가 다 한다라는 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매력과 더불어서 그간은 실적 대비 어느 정도 실망감 등이 주가를 눌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하반기 전기차 판매 본격화에 따른 기대감이 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등 여러 요인 등으로 이 AS 부품 수요가 그간 좋지 못했었는데 이 부품 수요 회복에 따른 실질적인 실적도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관련한 기대감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 매매 접근, 최근 주가 조정 이후에 200일 장기 평선 부근까지 좀 밀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 좀 지지 가능성 높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29만 원 선 이하에서는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는
좀 노이즈도 많고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 SK이노베이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동사의 이 스토리데이 행사에서 중장기 성장 전략 등 여러 멘트 가운데 이 배터리 사업의 물적 분할 및 상장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 가장 큰 이 화두가 됐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당일날 8.8% 급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로서는 가격 측면에서 현재 시점 하방은 지지하면서 좀 상방도 역시나 제한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추가 상승을 노릴 법한 요인은 다수 포진해 있다라는 점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치 추정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논리가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현재 SK이노베이션에 반영된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의 가치는 약 5조 원대에 불과하다는 측면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할인 요인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의 가치가 최소 10조 원대의 가치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분할이라든가 IPO 등의 이슈는 이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 수주량이라든가 전방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입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상황 등과 더불어서 투심에 흔들리는 주가에 있어서 28만 원 선대 이하에서의 이런 매수가는 부담이 없다라는 판단으로 하반기 공략해 볼 만한 2차 전지 업종 내 종목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에서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SK이노베이션 꼽아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지금 매수해도 되는 가격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서 하반기 실적까지 좋아지고 또 주가 상승도 좋아서 수익 많이 내시는 시청자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인범 과장과 함께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동국전은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은 누적 수익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1.5%로 이제 500%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덱스터가 포트 제외되면서 15.9% 수익 구간이었고요. 오스템 0.9%, 네이버가 17%로 목표가 달성, SNK도 15.2%,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 내줬었죠. 다음은 TS 인베스트먼트 24.2% 목표가 달성했었고요. 우상사료 16%, IHQ는 포트 제외되면서 12.5% 수익 내줬었고, 고성파워텍과 M게임 모두 목표가 달성했고 각각 12%, 10% 수익 냈습니다. 네, 보령제약 12.9%, 대성파인텍 12.4%, SN라이프 디자인 한 번 더 들어가서 23.5% 수익 내줬었고요. 제로투세븐이 11%, HM은 포트 제외된 구간이 20.2%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15.4% 수익 내줬었고, 한전산업이 포트 제외되면서 4.1% 수익 냈었죠. 대성창투는 손절가 터치한 종목이고요. 금호석유 한일네트워크스 손절가 터치했고, 남해화학이 8.9%, 서암기계공업 16.4% 수익 내줬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총 4종목 담겨 있고요. 지금 어제 LG전자를 편입을 했는데 2%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 누적 수익률과 현재 포트까지 살펴봤는데 이주연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LG전자 어제 편입이 됐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 AS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나 또 정치 테마주와 엮이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도너 리포트에서 좀 항상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포트에서 제외된 한전산업 같은 종목이 또 오늘 급격히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원전 관련주와 엮이면서 계속 지금 며칠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원전 관련주 이대로 계속 전망 좋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이 아마 기사를 좀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그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의 지금 원전 수주들도 좀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뭐 전 세계가 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 뭐 급격하게 늘어난 이런 전력 수요를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모두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원전이라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같이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기술 개발이 되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한다고 하면 원전만큼 또 친환경 에너지는 없다. 효율적이고 친환경 에너지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찌됐든 지금 그 대선 테마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들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왔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윤석열 검찰 측에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이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잘 꺼내든 카드 같고요. 최재형 이제 감사원장이 이제 사퇴하고 이런 그 원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좀 불거졌던 상황에서 한 번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칼을 꼽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탈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 원전이라는 게 뭐 결국 사고가 나서 큰 재앙으로 이렇게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친환경 재생 에너지들로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칙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좀 무시하고 그리고 편법을 사용하면서 이런 뭐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이런 이제 야권 인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자기 직책에 대한 자기 고유한 권한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언론에 굉장히 지금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이야기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동안 조정을 좀 받았던 윤석열 관련주들 역시 어떻게 보면 오늘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반등하는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막 강하게 반등이 나오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며칠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의 흐름에서 차장봉이 나온 것은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이제 종목별로 후발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뭐 이렇게 좀 희비가 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정책주 쪽으로 지금은 보셔야 되겠고 인맥주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조정 나온 거 한 반등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올라오는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고점에 물린 분들 계시다면 좀 정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가시고 추세가 이제 뭐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완전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뭐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원전 관련된 이런 테마는 지금 정치적인 이슈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요번에 윤석열 후보가 요번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오늘 강하게 움직이긴 한데요. 어디까지나 이제 앞으로 체코 원전 관련된 뭐 이런 수주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 탈원전이라는 그런 기조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에서 관련 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도노 리포트에서 뭐 급등 자리인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까지 강하게 올라갈 거라는 건 이제 생각을 못 했어요. 물론 뭐 시세는 꾸준하게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너무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해서 살짝 배가 많이 아픕니다. 좀 시청자분들께 이런 좋은 종목을 또
계속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던 것 같고 어쨌든 관련주들 좀 지속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으로 봐도 매물이 없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승세가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고 너무 급등할 때 이렇게 따라붙지만 않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는 정치 테마와 엮이면서 아직 더 추세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무 급등할 때 따라잡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너무 일찍 매도해서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도너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로 다시 또 수익 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 좀 AS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항상 똑같은 리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기포스트 같은 경우 이제 요 추세대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항 돌파하고 오늘 눌림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 부근 어저께 시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양봉 이 양봉의 시가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음봉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내일 또 양봉 흐름이 나와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21선 잔잔히 올라오는 거 밟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거래량 나왔고 오늘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이제 절반 수준의 눌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추세는 바닥에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만 원이라는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전환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 높고 3만 4천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 오늘 음봉 나오는 자리에서 신규로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지금 실적 시즌인데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추가 매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로는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인데요. 대상 지금 보면 요 종목도 한 27,000원대에서의 요 지지를 좀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이렇게 하락을 내려오던 요 트렌드를 지금 살짝 벗어내고 이중 바닥을 만든 상황에서 20선 저항을 보시는 것처럼 20선 저항을 이제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저께 이제 우일선을 살짝 뚫어놓고 오늘 또 이평선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음봉으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모아두신다면요. 음식료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저점 구간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보령제약인데 보령제약이 지금 어저께 오늘 좀 해서 좀 흐름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아직은 손절가를 이탈한 그런 모습은 아닌데 22,900원 지금 전저점 구간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내일 정도 오늘 20선을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양봉으로 돌리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유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일이 이제 조만간 있는데 이 청약일 전까지는 주가를 좀 유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한 17,500원 정도 대략적으로 17,700원이었나 그 정도로 지금 물량이 확정가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3%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성공적으로 유무상증자 진행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무상증자 진행되기 전에 일단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손절가만 잘 지켜낸다면 큰 리스크 없이 단계적으로 시세를 또 볼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이번에 시세를 안 주고 내려오게 되면 정리하고 이후 무상증자라든지 유상증자 상장 이후에 다시 저점 공략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LG전자인데요. 이제 전일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는 계속 말씀드렸죠. 가전하면 LG인데
이제는 가전뿐만이 아니라 전장까지 노려보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전장 기업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LG전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절반 가격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항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저항 자리 뚫어내준다고 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 기대치보다 큰 폭의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저항을 뚫어내는 그런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배터리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이후에 대형주들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LG전자는 조정 나올 수 있는 매수 관점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까지 또 AS 받아봤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이주연 위원님이 또 여러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주유소 프로그램에서 CJ ENM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하게 되면서 지금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온라인 강연회 지금 해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30분에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의 서울경제TV 더하기 이런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이름 입력하셔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주현 위원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마련이 되어 있고 오늘 이 온라인 방송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샵 0082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주현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항상 나와서 이제 미국 주식 이야기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네. 요즘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6월에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네. 굉장히 주식과 ETF를 많이 해서 31조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매수 금액이. 310조. 네, 네. 공 하나 더 붙이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310조 원이고요. 네. 민주식이 이제 인기를 끌었던 게 1월부터 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이제 뭐 한 달 전 얘기인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지 않나 싶어서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6월 7일 날 발표된 그거니까 저 기사인데 리테일 인베스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buying the dip 저가 매수 한다는 말이에요. ETF로 그런 얘기고 이렇게 해서 자금 유입되는 것이 시장의 그 조정을 갖다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이제 국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또 그 기사를 옮겨서 했는데 내용인즉슨 이래요. 그 당시 6월 한 6일, 7일 그 무렵에 이제 반년 정도 된 상황 하에서 미국 상장 주식 관련 ETF에 3,0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0조 원. 34조가 아니고 340조. 어마무시하죠. 작년 전체적으로 ETF에 들어온 게 2,490억 달러니까 거의 뭐 작년에 2배 이상의 속도로 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게 결국 작년 11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지수 낙폭이 크지 않았던 배경이다 하는 얘기고 한 두 사람 정도 이렇게 코멘트를 갖다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주식시장에 적극적인 하락이 발생할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또 저가 매수를 했다. 밀리면 바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엔 주식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ETF를 더 매입한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뭐 성장주니 기술주니 뭐 가치주니 뭐 됐고 그냥 지수는 계속 오르니까 그러려면은 지수 추종 그냥 ETF 사는 게 제일 편하다 하는 차원이었고 또 다른 분의 코멘트는 추가적인 시장 변동성이 생길 때 혹시나 이러다가 또 장이 한번 빠지게 될 때 이 말이죠.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를 갖다가 할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현금을 그들이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얘기는 또 빠져봐라 또 들어올 거다 이 얘기입니다. 예, 파이낸스 타임즈의 그 기사 중에 이 차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MSCI 세계 전체적인 지수입니다. 주가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1.2% 밀렸더니만 340억 달러가 들어오고 4% 정도 빠졌지만 그때도 350억 달러. 그 다음에 또 이때는 뭐 9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참 많이도 들어오죠. 밀린다 하면 들어오고 밀린다 하면 들어오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 땡겨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땡겨놨으니까 자 이제 저게 결국은 우리는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난 뭐 6월달 내내 그렇게 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조금 이제 변화가 보이죠. 개인들이 살짝 팔죠. 네, 맞아요. 매도로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이 살짝 매도로 대응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큰 어떤 변화인 것이 뭐 유튜브에서 상당히 그 인기 스타 박세희 업무 같은 분, 네. 저도 그분 이렇게 유튜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일부 파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뭐 요즘은 옛날 같은 명성은 아닙니다만 박스넷 같은 데야. 주라기 선생도 어지간하면 올라간다는 분인데 아주 인상적인 차트가 올라와 있어요. 40개월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40개월마다 이렇게 어떤 주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 하는데 지금 거의 그 끝물에 와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늘 상승 어지간하면 강세장을 외치던 분이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정도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아까 이렇게 기사에 인용되었던 다음번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다음번에 한번 장이 쿵 빠지더라도 그래도 저가 매수 났을까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현금 들고 있다. 그 말은 또 살 거다 이 얘기인데 네. 이제 그 부분은 뭐 변함없을 것 같은데 왜? 적어도 지금 작년 팬데믹 이후로는 그런 식의 대응이 지금까지는 늘 성공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그런 식의 대응으로 한 번도 낭패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죠. 근데 이제 신규로 진입한 네, 분들이 계속 이제 그렇게 계시니까. 있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3,300 근방에서 개인들이 팔고 뭐 현선물 다 엮어서까지 보기는 한계가 있지만 현물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살짝 팔고 늘 팔기만 하던 외국인과 이런 쪽이 사고 하는 것은 조금 눈길을 끕니다.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개인들이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요즘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매도로 네. 대응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게 미국 증시에서 이야기잖아요. 네, 미국 네. 증시는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 지금 지수 낙폭을 좀 줄였다 그래도 상반기 때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하루 쉬었고 지금 지수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뭐 거래가 고만고만하지 싶고 지금 이제 사실은 6월달 FOMC 전후에서 한번 충격받고 그걸 갖다 빨리 회복시키고 회복한 이상으로 또 고점을 높이고 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살짝 소강 상태예요. 네. 이미 바캉스 시즌이거든요. 그래 뭐 상반기에 다들 나름대로 돈 벌었으니까 월가의 큰형님들은 지금 벌써 또 비치로 갔겠죠. 거기 가서 뭐 마스크 쓰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또 늘 보면 뭐 서머랠리 얘기는 늘 나오고 그러다 보면 해마다 여름이면 올랐나 싶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는 서머랠리라 할 만한 게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다우지수가 이렇습니다. 다우지수는 아직까지 5월 10일 날 고점을 넘지는 못했어요. 다우지수 일간 차트 보시면은 이제는 이 우상향하고 있는 점선 이게 이제 첫 번째 한번 깨고 내려왔었고 이제는 우상향하는 실선 이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겠죠. 다음에 밀리면 여기 오면 또 사고 싶어 뭐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런 정도인데 월간 차트에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이동평균선간의 거리 보세요. 소위 말하는 이격이. 네. 이격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월가에서도 분위기는 그래요. 이번에 3,316포인트에서 우리가 지금 숨고르기 중이잖아요.
제가 몇 주째나 그랬잖아요. 뭐 주식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건 차트밖에 없지만 뭔가 3,310에서 20 사이까지는 한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네네. 16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시장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야, 요거는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월가에서 말하는 S&P 500 4,400원 찍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네. 지금 이게 한 47포인트 정도, 한 50포인트 조금 못되게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뭐 한 12포인트, 17포인트, 뭐 아니면 많이 오르면 20포인트. 이 한 뭐 2, 3일 거리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똑같은 식으로 제가 3,310에서 20 사이 아닐까요? 했던 게 이 접근법이었잖아요. 팬데믹으로 인한 낙폭의 몇 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잖아요. 나스닥은 지금 1.618배에서 한 두어 번 막히다가 열고 나서는 지금 그 다음 기술적 타겟인 여기 14,970라운드 네. 여기까지 지금 레벨에서 한 300에서 330포인트 정도 나스닥 기준. 왠지 여기는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은 자 그런 정도의 흐름인데 느낌 요거 늘 차트 이렇게 수시로 체크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요거 우리 코스닥 같나? 왠지 끝부분이. 이따 한번 확인하실 거예요. 네. 위클리 차트로 보니까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굉장히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위에 거는 엔비디아 차트고 밑에는 테슬라 차트예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의 제목을 일단 꺾이고 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테슬라도 그 그래요. 가격을 회복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 좋던 테슬라도 900불에서 한번 700불 아래로까지 한번 뚝 꺾이고 나니 일단 꺾이고 나면 이 종목에는 뭐가 있다? 본전 생각이 절실한 물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조금 기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쭉 올라오고 있는 이 흐름 아직까지는 꺾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들 지금 앞사람 등짝 보면서 쫓아가기 바쁩니다. 문제는 내 뒤에 지금 누가 쫓아오는지를 갖다 확인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돌아볼 경우가 생깁니다. 내 뒤에도 줄레줄레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든든하고 열심히 앞사람 등짝 보고 뭐 운동화 뒤축 보고 쫓아왔는데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섬뜩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꺾이기 전까지는 한번 가본다 하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네, 우리 증시도 그랬던 것처럼 미국 증시도 일단 꺾일 때까지는 가보겠다라는 네.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그런 같아요.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 증시를 보면서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디디 출식 문제로 중국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중국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디디 출싱이 이제 미국에 상장되는 걸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좀 강행을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 뒤늦게 이제 그거 하는데 지난 30일 날 며칠 전이죠. 지난 30일 날 뉴욕에서 상장됐고 상장된 지 며칠 안 됐는데 디디 출싱은 뭐 중국판 우버라고 하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네네. 예, 이제 앱 깔아가지고 택시나 아니면 그 자가 운전자들 불러서 차량 공유 시스템인데 자 기사의 흐름이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이런 보도를 하는데 미국에 상장하지 말라 경고했는데도 왜 했냐 이러면서 이제 보안 인터넷 내지는 사이버 보안 당국 쪽에서 이제 갈군다는 얘기입니다. 갈군는데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이번에 주말 보내면서 휴일 보내면서 아예 앱스토어에서 삭제해갖고 다운을 못 받게 한 겁니다. 네.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지금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이렇게 잡았잖아요. 시진핑의 반미 노선에 역행한 죄다 이렇게 되는데 뭐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축적될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주로 어딜 다니며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하면서 기사를 읽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나 그 저장하는 서버가 외국산 서버일 경우에는 해킹당할 것 같으면 그 모든 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역으로 중국산 서버 갖다 놓으면 그거 다 해킹당하면 우회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결국은 어쨌거나 미국하고 티격태격거리면서 하는 그 같기도 하고 또 하나의 흐름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거 요즘 죄송합니다. 아주 핍박당하는 것처럼 중국 기술주들, 테크주들이 조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비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규제나 이런 거 없이 참 기술력 내지는 아이디어로 막 성장해 오다가 얘들이 너무 크네? 이런 거. 우리 소나기를 벗어날 수도 있겠네. 네. 거기다가 뭐 마위는 자기가 너무 큰 줄 알고 그냥 뭐 당국자들 앞에서 큰 소리 빵빵함 치다가 찍혔죠. 완전 찍혀서 네. 지금은 살려만 주시면 이런 분위기인가 보던데. 예, 그런 상황인데 디디 출신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금은 티격태격하고 이 패권 경쟁이 그동안 한동안 잠잠했는데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오고 나서 한 반년 정도 뭐 그런 얘기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 살살 이게 뉴스의 전면에 자꾸 등장하는 것이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질문 또 드리면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중국이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이게 그 티격태격하는 관계에 조금 더 불씨를 지핀 게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어쨌거나 시진핑 주석이 너무 과격한 레토릭을 썼고요. 슬라이드 그냥 잠깐 보시면 아실 내용이고 저런 말을 갖다가 국가 원수할 수 있나 싶은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같은 날 미국과 또 일본은 중국 앞마당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이게 미중 간에 짜고 치는 고수습이 아니라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반기에 그동안 시황에서 전혀 도외시했던 지정학적 문제, 국제정세 이것도 좀 주목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시간 관계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미중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보내실 때요.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상담 하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7월 17일에 진행되는 시크릿 강연에 방청 기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크릿 세 글자도 꼭 같이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